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버틸만하다는 인식이 있긴 했죠. 금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부산은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입지도 좋고 희소성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최근 올린 영상에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는 댓글이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 중에서도 최근 갑자기 분양을 했거나 할 예정인 곳이 많이 눈에 보이는 서부산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 투자 대상이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과는 다르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 수도권 집중이 심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지방에 아예 지식산업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방에도 광역시와 산단이 있는 도시들에 지식산업센터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지 않고 투자 가치나 상품성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주목을 좀 못 받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부산은 조금은 다른 광역시하고 지산의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그리고 제조업 수요가 많은 다른 도시의 지산과는 다르게 부산 센텀시티에 있는 지산들은 서울에 있는 지산들과 유사하게 오피스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편인데요. 부산에서 가장 땅값 비싼 해운대구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더블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 센텀 천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층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죠.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기업체를 이곳에서 운영하고 싶고 근무하고 싶어하는 이치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센텀시티에 있는 지산들은 공실률도 적고 당연히 매매 수요도 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희소성 있는 센텀시티의 지산들도 서울에 있는 지산들의 초기 모습과 비슷하게 실사용 물적이 많았었고 투자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초반에는 시세 상승을 하지는 못하였는데요. 주택 부동산 규제가 막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센텀시티에 위치한 지산들이 순식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센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산 중에 하나인 센텀 스카이비지의 최근 2년간의 시세인데요. 정말 2년 동안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상승을 했죠. 2020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그래도 5% 가까이 나오고 공실률 적고 인프라까지 좋았으니까 투자자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지산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고 투자할 곳이 적어지면서 관심이 여기에 더 쏠렸고 매물 자체도 귀하다 보니까 더 오름폭이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가격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은 투자하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실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산에서 이만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가격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요. 센텀에 지산을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눈이 들어온 땅이 바로 문현국제금융단지지요. 센텀에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더블 역세권에 위아래로 마트가 있고 금융사가 모여 있어서 사업하기에 딱 좋은 곳에 BIFC2라는 지산이 지난 5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1350만 원이라는 부산에서 유례없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음에도 센텀 대비 그래도 저렴하고 위치가 좋아서 안판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버틸만하다는 인식이 있긴 했죠. 금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부산은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입지도 좋고 희소성도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주인공인 서부산에 있는 지산들은 어떨까요? 지도로 한번 봐볼게요. 바로 여기인데요. 신평역과 동묘역이 있는 이 인근으로 지산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리드원 부산이 생기고요. 그리고 펜타플렉스 부산이 이쪽에, 그리고 펜타플렉스 맥트로, 그리고 부산 유원, 그리고 스마트 T타워, 그리고 이쪽에 점프타워 이렇게 들어서는데요. 이 중에서 이미 분양을 시작한 곳도 있고 분양을 할 예정인 곳도 있어요.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 기준으로 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가격만 보면 센텀보다도 싸고 문현지구보다도 훨씬 저렴하죠. 문제는 임대료, 입지, 공급가다에 따른 공실 리스크인데요. 제가 인근 부동산 소장님들과 대화를 해본 바로는 전용 평당 임대료를 4만 원도 받기 힘들 거라고 해요. 현재 기준으로 말이죠.
수도권 기준으로 그래도 평당가가 1,000만 원이면 월세를 한 5만 원 이상은 받아야 뭐가 남아도 남을 것인데 4만 원도 못 받는다?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센텀도 임대료가 아직 6만 원 수준이고 매매가 대비 오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 현재는 예정된 것이 6개인데 지금 계획된 곳이 몇 곳이 더 있고요. 뭐 몇 개월의 텀은 있겠지만 공급이 몰리면서 입주장의 공실 리스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규모도 보면 부산 유원이 5만 평, 펜타플렉스 1, 2차 합쳐서 6만 5천 평, 스마트 티타워 3만 4천 평, 리드원 3만 5천 평. 보통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가 알만한 지산들이 연면적이 한 10,000평에서 2만 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여기는 다 합치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지산이 6개가 아니라 한 20개는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수도권도 영통이라든가 향동이라든가 갈매 같은 곳에 입주가 몰리면서 공실 리스크가 우려되는데 하물며 부산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입지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역세권이긴 하지만 신평산단 이쪽이 부산에서도 좀 변두리이고 부산 사람들에게도 외진 곳으로 인식받는 곳이란 말이죠. 지산 다 들어오고 지하철 추가 개통되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 인식이라는 게 1, 2년 사이에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지산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에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산은 임대가 합법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위치한 구로,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청남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산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기가 쉽지 않죠. 구로나 가산같이 실사용 수요가 워낙 많은 곳은 그래도 시세가 올라가는 편이고 몇 년 사용하다 보면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성남 산업단지나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임대도 안 되고 입지까지 안 좋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못 오르는 편이죠. 가산이나 구로도 2호선과 7호선과 같은 중심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것 치고는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가산이나 구로 같은 곳은 투자 수요가 더 붙었으면은 아마 가격이 훨씬 더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에게 방법은 분양권을 사서 전매로 넘기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양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가격도 너무 올라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돼서 부산 분들에게는 죄송하긴 한데 수도권도 어려운데 부산도 쉽지는 않겠죠. 이 지역의 한 부동산 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산단이라 임대가 어려운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사게 한다고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팔면 끝이니까 결국 그 손해는 못 모르고 산 투자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전매로라도 사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진짜 등기칠 때까지 안 팔리면요.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나마 리드원과 점프타워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빠져있긴 한데 리드원은 전철역에서 먼 데다 기찻길도 바로 앞에 있어서 입지가 조금 아쉽고 심지어 PF 승인도 안 나서 계속 계약이 미뤄지고 있으니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점프타워는 규모가 작고 골목 안쪽에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조금 결론을 이야기해 볼까요? 서부산에 들어서는 지산들. 만일 인근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공장 부지 매각하시고 큰돈 챙기시면 그건 그 나름대로 좋겠죠. 또는 부산 다른 지역 땅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료도 높아서 조금은 저렴한데 그래도 교통도 가까우니까 뭐 이런 곳으로 사무실 옮겨볼까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실사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전반적으로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금리 때문에 리스크가 큰데 굳이 이렇게 다른 리스크까지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하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튜브에서 서부산 지식산업센터로 검색을 해보면 좀 알맹이는 빠져있고 온통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영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서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대다수의 영상이 바로 여기가 잘 팔려야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투자로 목적으로 하신 분들, 특히나 지산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같이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